와, 넌 천재야. 똑똑한 아이여서 넌 모든 1등만 해. 사실 별로 좋은 것은 아니에요. 요런저런 핑계 대면서 편법을 쓰기도 한다라고 해요. 불안감이 굉장히 많이 생기기도 해요. 이 영상 밑에 좋아요 따봉 모양 보이시죠? 그걸 지금 다 같이 눌러보고 시작을 할게요. 하나 둘 셋 따봉. 오늘은 조금 더 본격적으로 습관 들이기를 잘 해낼 수 있게 부모님이 어떻게 아이를 지원할 것인가, 알아두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습관 들이기는 아이 스스로 하기가 정말 힘든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유혹에 저항하는 힘도 약하고 좌절을 참아내는 힘도 약하기 때문에 귀찮거나 힘들거나 재미없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을 다잡아서 올바른 습관을 들이게 하려면 무엇보다 부모님이 동기부여를 잘 해줘야죠. 쉬운 말로 하면 아이 잘 꼬시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이제 습관 들이기를 이제 시작할 때 부모님들은 그래, 이제 난 오늘부터 우리 아이 좋은 습관 들이게 만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되게 많은 습관들을 한꺼번에 정해서 이거 해보자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들이 그걸 딱 보는 순간 아이 안 해,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습관 들이기를 시작할 때는 몸에 배웠으면 하는 그런 습관을 1개에서 3개 정도부터 시작하는 게 무엇보다 좋고요. 4개 이상을 넘는 거를 별로 이제 권하지는 않아요. 그럼 이제 엄마가 일방적으로 오늘부터 너 이거 지키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은 또 아이들 어때요? 스물스물 반항심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아이 기분 좋을 때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우리는 기분이 좋거나 즐거운 시간을 가졌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긍정적인 정서와 사고가 딱 확장이 돼요. 훨씬 더 긍정적인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와 좋은 시간을 갖고 아이가 기분이 조금 좋아진 상태에서 새로운 습관 익히기에 대해서 아이와 이야기를 나눠보는 게 정말 좋고요. 아이가 스스로 하는 것 자체가 처음에는 힘들 수 있기 때문에 너 혼자 이거 다 해 이게 아니라 부모가 이러한 습관 들이기에 좋은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이한테도 얘기해 주는 것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습관은 무엇보다 규칙성, 익숙해져야 되니까 익숙해지는 건 계속 반복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규칙성을 전제로 하는 거니만큼 구체적으로 스케줄을 잡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가령 문제집을 푼다면 가능한 요일, 시간대 분명히 정해 두셔야 하고요. 너무 잦은 변동이나 예외가 있을 경우에 이런 습관 들이기는 성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세워놓은 그런 규칙 어기지 않는 선에서 좀 다른 시간대를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십니다. 또 이제 우리가 동기부여를 해야 되는데요. 상이나 벌을 받게 되면 동기부여가 좀 더 됩니다. 나 이거 하면 이런 상을 받네? 그럼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반대로 내가 이거를 해내지 않았을 때 어떤 벌칙이나 불이익을 받게 되고 내가 피곤해진다라고 생각하면은 좀 하기 싫어도 그래도 하려고 하게 되거든요. 상벌 제도를 활용하시는 것들이 정말 많이 이제 필요한데요. 많은 부모님들이 여쭤보시는 게 그럼 벌칙은 뭐로 해요? 불이익을 준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아이에게 제공하는 보상이 시시껄렁껄렁하면 아이들은 안 받고 말아 그러면서 안 들어요. 아이에게 되게 매력적이다 느낄 만한 것이어야 동기부여가 되는 거고 벌칙이나 불이익도 아이가 느끼기에 나 진짜 저거 하기 싫어. 저런 일이 벌어진다면 나 조금 짜증날 것 같아. 벌칙이나 불이익은 어떤 게 돼야겠어요? 아이가 되게 싫어하는 거, 중요하거나 정말 좋아하는 거를 못하게 하는 거. 사실 이런 게 벌칙이나 불이익이 됩니다. 유튜브 동영상 보고 이러는 거 정말 많이 좋아하는데요. 우리가 얘기한 규칙들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유튜브 동영상 30분 보지 못하기 이런 것들이 벌칙이 될 수 있고 조금 더 큰 아이라면은 저런 거 시키면은 애들이 되게 싫어하면서 잘 들어요.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거 버리는 거. 우리도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거 되게 싫거든요. 냄새 나고. 그래서 많은 아내들이 남편을 시키는 거예요, 사실. 아이한테 그런 조금 귀찮거나 성가신 거를 시키게 되면 그래 내가 그거 하는 것보다 잠깐 문제집 3장 푸는 게 낫겠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거든요. 따봉. 보상 얘기 잠깐 할 텐데 보상은 물질적인 보상 혹은 활동적 보상 다 들어갈 수 있는데 물질적 보상이면은 먹는 게 될 수도 있고 장난감이 될 수도 있고 현금이 될 수도 있는데요. 물질 만능주의에 살잖아요. 물질 만능주의에 살고 있으면서도 좋은 가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이에게 어떤 동기부여를 위해서 물질적 보상을 제공하는 게 혹시 우리 아이도 물질 만능주의에 적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어떤 아이들은 소위
소위 말해서 맨입으로 안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냥 착해, 칭찬 이것만으로 안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그런 아이들이 누구냐? 산만한 아이들이에요. 맨날 뭐 그렇게 할 게 있어요. 그리고 쾌락을 추구하는 경향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재미없어 보이는 활동은 안 하려고 하고, 그 아이들 눈에 공부는 정말 재미없어 보이는 거고 습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좀 부모님 말을 듣고 올바른 습관을 들이게 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동기유발제, 강력한 유인책이 필요할 수밖에는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야지만 아이는 습관 들이기에 발을 집어 넣을 수 있게 됩니다. 처음에는 칭찬보다는 좀 보상에 더 관심이 많아서 시작을 했다가 어떤 칭찬, 인정을 받게 되면서 보상보다 나는 좋은 사람이야,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야, 요런 마음을 갖게끔,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그쪽으로 이렇게 싹 인도하는 게 사실 부모님의 역할이거든요. 좋은 자기 개념을 갖게 되면서 보상 없이도 스스로 할 수 있게 되는 날이 이제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칭찬을 꼭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가끔 이제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저런 칭찬은 좀 별론데? 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칭찬을 올바르게 하는 법 잠깐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칭찬은 어떤 게 좋냐면 과정, 의도, 노력, 전과 비교해서 달라지거나 진전된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콕 집어서 말하는 칭찬이 가장 좋은 칭찬이다. 학습과 관련해서 정말 주의해야 할 칭찬이 뭐냐면 선천적인 거와 관련된 칭찬을 하는 거. 와, 넌 천재야. 넌 너무 똑똑한 아이여서 넌 모든 1등만 해. 사실 별로 좋은 것은 아니에요. 머리 믿고 노력을 안 해요. 자만심에 빠질 수 있게 되고, 나는 이렇게 항상 천재고 완벽하고 1등을 하는 사람인데 혹시 내가 못하면 어떻게 되지? 실패를 하게 되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감이 굉장히 많이 생기기도 해요. 딱 봤는데 자기가 자신이 없어, 못할 것 같아. 그럼 요런저런 핑계 대면서 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거 못하게 되면은 나는 천재가 아닌 게 돼버리니까요. 그래서 편법을 쓰기도 한다라고 해요. 과정이나 노력보다는 결과에 더 목을 매게 된다라는 거죠. 따봉! 제가 앞서서 보상은 물질적인 보상이나 활동 보상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했는데, 활동 보상이 뭐지? 좀 의아해 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요. 사실은 물질적인 보상보다 활동 보상이 조금 더 좋아요. 시간과 노력, 그리고 부모님이 품이 조금 더 드는 그런 면들이 있어요. 아이가 어떤 약속을 잘 지키면, 혹은 습관을 들이는 어떤 규칙에 있어서 그걸 잘 해냈으면 보상을 줄 때 오늘 저녁 메뉴 아이가 정하게 한다거나, 혹은 주말에 친구와 파자마 파티하기, 주말 아빠 놀이 이용권 30분 갖기, 뭐 이런 식으로 돈이 아니라 아이가 하고 싶어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활동 보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활동 보상을 하게 되면은 함께하는 사람과의 유대감이 더 강화되고 자율성도 더 증진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부모 자녀 간의 유대감이 강할 때 아이들은 훨씬 말을 잘 들어요. 그래서 습관 들이기도 부모 자녀 간의 유대감이 좋을 때 훨씬 쉽게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이와 즐거운 시간, 좋은 시간 가진 다음에 잠깐 사소한 심부름 같은 거 시키고 아이가 그걸 따라줬을 때 구체적으로 칭찬. 와, 엄마의 부탁을 잘 들어줬구나. 엄마의 말을 따라주어서 정말 기특하구나. 고맙구나. 이런 말도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정적인 가정 환경도 학습을 비롯해서 습관 들이기에 정말 중요한데요. 가정 환경이 불안정하게 되면 안절부절하게 되면서 집중력에 현저한 저하를 보이게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아이의 습관 들이기를 할 때 발달 수준을 고려해서 우리는 아이의 어떤 습관을 들이게 할 것인가 잘 생각하시는 게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어린 경우에는 부모가 결정해야 될 것들이 정말 많아요. 어느 정도 크게 되면은 아이의 의견도 논의 과정이 많이 필요합니다. 5살 때 했던 어떤 습관 들이기나 규칙을 9살 때까지 하는 건 조금 웃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돼요. 최소한 6개월 간격으로 아이가 이런 행동을 했는데 그럼 어떤 것들은 우리가 조금 더 줄이고 어떤 새로운 습관을 들일까, 혹은 보상 체계를 어떻게 바꿀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업데이트하는 부모님의 노력도 필요하십니다. 오늘 여기까지 알아볼 거고요. 맨날 제가 말하는 거지만 아무리 좋은 이론이나 조언도
직접 실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아이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